자,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어,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엑스스플릿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엑스스플릿이 좀 유료 버전이라 이걸로 한번 바꿔가세요. 지금 이제 언울에 지금 계속해서 차트를 기능 개선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차트가 이거죠. 확대 축소가 되고 모든 그 이게 볼륨 밴드랄지 이러한 어떤 그 기능들이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왕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기능을 개선시켜 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 이렇게 데이터를 물론 볼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띄워놓고 그 이렇게 숫자로 말하도 되지만은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리얼리티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개선시킬 때 이렇게 경신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차트 프로그램 NPF 파이낸셜 플로트라는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이게 페어런트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그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다양한 그 어떤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확대 축소 내가 이제 그 내부에서 제공하는 것만 쓸 수가 있고 이런 그 툴을 이용해서 내가 별도로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이거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소 확대를 한다거나 그것을 제가 프로그램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메인 스리드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 프로그램을 써요. 독립 프로그램. 근데 독립 프로그램으로 쓰면 실행하게 되면 뭐가 또 문제냐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했을 때에 물론 이제 그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서 임포트해서 쓰면은 거기서 이제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송해주면 편하거든요. 근데 독립 파일은 이렇게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줘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평소에 이제 안 쓰는 기능이다 보니 해보지 않는 기능이라 나도 생소해서 한참 많이 연구를 했는데 또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이제 구현이 안 된 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송해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 어떤 그 캔들 차트만 구현이 돼 있잖아요. 캔들 차트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이런 일목균형표 구름대랄지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에, 이 전송 데이터가 한마디로 캠퍼스가 이게 다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일단 예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예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어떤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에 보면 대부분 서브 프로세서 런으로 해서 파이썬 차트 프로그램 파일 해가지고 실행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만드는 게 이게 파이프라인 오픈이에요. 파이프 오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그 모체에 내가 너를 이렇게 실행시켰다 하는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OS environment 카피를 해가지고 environment에 이제 1을 넣어가지고 environment 1을 전송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송을 했다.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그 조건부를 실행할 때에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스탠다드 인은 뭐냐 하면 서브 프로세서 파이프 온 게 어떤 정보를 주겠다 말 여기서 너 정보를 쏴주겠다 정보를 쏴주겠다 하고 랜덤으로 이제 가상화된 정보를 만들어서 가상 정보를 만들어서 프로세스 스탠다드 인 라이트 데이터 그래서 그러고 나서 플롯이 바로 쏴라
그래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지금 프로그램은 여기서 보면 차트 리시브라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로 이걸 실행시켰어요. 이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그 실행을 하면 이게 이제 스톡 차트, 스타트 애니메이션 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펑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얘는 NPF 파이낸셜 전용 제공하는 하나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타임 클럭이죠, 타임 클럭. 어, 피그라는 캠퍼스를 음, 실행하는 데 있어서 50초마다 인터벌 50초 간격으로 50초 아니야 뭐 0.5초겠죠? 0.5초 간격으로 애니메이터를 실행한다. 그럼 애니메이터를 실행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시스 반드시 이제 시스는 임포트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시스 임포트. 자, 이 기능을 쓰는 거 시스 임포트 기능에 있으니까 또 뭐야? 이 시스가 이렇게 여기 이걸 해줘야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시스 스탠다드 인 리드 라인을 읽어야 이게 보냈으면은 거기에 그 스택에 그게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스택 정보를 가지고 얘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그 자동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줘야 돼요. 거기 스택에 정보가 들어와 있는가. 그냥 계속 쏴주면은 야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정보가 전달되면 바로 처리가 되지만은 얘가 따로 확인을 해야 돼. 얘가 한마디로 사서함을 열어보는 거죠. 사서함을 열어보는 건데 그래서 0.5초마다 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0.5초 이게 그 주식 정보를 보려면 0.5초로 하는 게 짧게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리드 라인을 읽어온다 이 말이야. 스티립이라는 것은 그 빈줄은 제거한다. 빈줄은 스티립이라는 것은 빈줄을 제거하겠다. 빈. 그리고 그걸 이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것을 업데이트 차트로 이제 이거 정보를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가공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차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오픈 프라이스, 하이 프라이스, 로 프라이스로 만들어서 이게 뉴 데이터를 스플릿 쪼개서 뭘 기준으로 다운표를 기준으로 쪼갠다 이 말이야. 그거는 맵으로 그룹화 시킨다 이거지.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맵 기능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이거예요. 뉴 데이터를 플로트형으로 적용시킨다 이 말이야. 이게 대응시킨다 맵 이게 하나로 묶어준다 이 말이야. 이게 뉴 데이터를 플로트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순서대로 두는 대로 여기 이제 분양을 해준다 이 말이야. 뭘 기준으로? 다운표를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원본의 데이터에 어디에 집었느냐? 라스트 인덱스 이게 데이트 이게 날짜를 인덱스로 설정을 했잖아요. 날짜를 인덱스로 설정했으니까 라스트 데이터 거기다가 라스트 인덱스 이게 라스트 인덱스에다가 이게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 찾아가서 라스트 인덱스로 찾아가서 그 마지막에 있는 날짜에다가 집어넣는다. 인덱스 라인에다가 집어넣는다. 컬럼이죠. 컬럼.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했으니까 업데이트 차트 했으니까 이제 밑에 것이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은 기존의 어떤 그 캠퍼스를 삭제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 어떤 데이터를 기록한다. 축은 이제 같은 축을 써야 되죠. AX 캔들. 근데 이제 이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저거 간단한 거니까 원래 쓰고자 하는 차트를 보면은 애드플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드플롯 뭐 볼린저 밴드랄지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됐을 때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일목균형표 그런 때까지 구현이 되는데 구현이 되거든요. 구현이 되는데 이제 차트를 한번 실행시켜보면 이거 잠깐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했을 때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애드플롯을 안 넣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가상으로 보내는 데서. 근데 이것을 이제 원래 거래 시간에 리얼타임으로 진짜 그 실제 어떤 그 데이터를 보내는데
보내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테스트니까. 근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그림대랄지 캔들은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애드 플롯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게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요. 원래의 모습은 모든 게 다 표현이 돼야 되죠. 근데 표현이 안 돼요. 봐보세요. 일단 보세요. 축이 달아나갑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왜 에드플롯의 어떤 그 기존 다 똑같은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거의 됐죠. 이제 캠퍼스를 이 드로우를 했을 때게 어? 플로트를 드로우를 했을 때게 축이 어긋나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 이게 어떤 축이 어긋났다는 뜻인데 축이 어긋날 일이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드 플롯은 어떤 게 새로운 값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옛날 값을 그대로 새로 어떤 계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구 변화가 없겠죠. 값의 어떤 단위에서 추구 변화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해주게 이제 이걸 빼게 되면은 다른 건 돼요. 다른 건 된다고. 다른 건 되는데 그 이제 그 이 뭐 이동 평균선이랄지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축의 값이 틀어졌다는 뜻이기도 되는데 그럼 축의 값이 틀어지려면 이것도 다 틀어져가지고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같은 축값을 쓰는데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 말이지. 그 도저히 찾아내지 못하겠어. 그 이유를. 그래서 한 잠 자고 나면 꿈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라나?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 그 데이터의 빈 값이 표현되지 않도록 했을 때 이게 일목균형표도 축이 틀어져 가지고 제거된 새로운 어떤 데이터의 길이로 이렇게 이제 일목균형표도 맞춘 거거든요. 일목균형표도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가 앞전 영상을 보면 얘기한 것들이 있죠. 축이 틀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에 거리가 없는 달을 제거하고 이게 캔들을 그리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또 축이 확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에, 빈 값이 제거된 데이터의 길이로 이거 일목균형표를 또 맞췄죠. 이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요. 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빈 값을 드롭하게 되면은 이또 막 그 인덱스의 어떤 그 포지션이 완전히 내부적으로 인덱스 데이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캠퍼스에 그려지는 그 어떤 그 X의 축 라인이 또 완전히 뭐 축 라인이보다는 그 X축의 그게 이게 값이 어떤 날짜 값이 X축에 어떤 기록된 날짜 값 여기가 완전히 뭐 1070으로 막 달아나거나 막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억지로 이제 마신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축의 변화와 단위가 I축의 단위가 또 단위값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참, 완전 지 맘대로요. 그런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참, 지 맘대로. 뭔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법이 있으신 분은 한마디로 좀 이것도 뭐 복잡하게 뭐가 아니라고 막 워링 하면서 막 뜨는데 모르겠고 일단은 되니까 놔두고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관계된 아니, 증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를 할지 그런 분들 보고 한번 이거 한번 답을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전송 그런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 기술을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거기에 어떤 그 파서함을 거기서 일정한 그 시간으로 인터벌로 이렇게 그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 이게 해결된다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는 몰라요. 나도 그 답을 못 찾겠으니까. 이게 힌트는 한 가지 있는데 Y축의 변화인 것 같아. Y축의 어떤 값이 지금 여기서도 그 대각질로 이제 그 원래 KT가 4만 원대인데 고가와 시가 높이를 4만 5천 너무 같은 4만 원대로 주면은 시가 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왜 또 이게 틀리지? 그래가지고 4천 한 4천 10으로 나눠버렸죠. 그래도 좀 이제 그 범위 안에 드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또 값이 이게 4만 원대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완전히 그 장대마냥으로 그려져가지고 여기가 힌트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단위의 어떤 그 Y축의 어떤 그 추구 변화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Y축의 추기 변화가 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축, 축값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앞에 쭉, 이게 캠퍼스의 X값, X축 리미트, Y축 리미트를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확대 축소를 했을 때게 그 현 위치의 XY축을, 한계값을 저장했다가, 바로 이것이 적용이 끝난 뒤에 바로 셋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대해서는 그 확대한 그 상태에서 포지션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확대 축소를 했을 때의 I 값의 축의 변화가 바뀌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또 논리적인 이해가 가지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뭐 이것도 하나의 그 버그일 수도 있고, 이걸 MPF 플로트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구현해서 쓰게 하겠느냐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새로 캠퍼스를 그렸을 때 기존 캠퍼스와 새로 그린 캠퍼스의 어떤 그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동기화가 되도록 했잖아. 근데 왜 안 되냐고. 참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이 답을 아시는 분은, 좀 이렇게 물론 중고사들도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이런 오픈소스로 갖다가 개조해서 쓰겠죠. 처음부터 개발하려면 또 힘드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 우리는 초보자가 이제 아무 생각에도 모르지만.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